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를 배경을 만들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름은 배경이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배경 폭을 바꾸는데 이번에는 그 HDV 72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HDV에 HDTV에 720.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1280에 720으로 사이즈를 바꾸어서 자, 그 다음에 지속 시간도 바꿔봐야 되겠죠? 자, 지속 시간은 얼마로? 이건 똑같이 90으로 했네요. 자, 그대로 놓고 확인.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작업한 이 버터플라이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 나비 불러다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버터플라이를 끌어다가 자, 여기 배경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나비의 날갯짓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잘 되고 있나요? 자, 나비를 끌어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놓으시고 됐어요? 나비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시고 위치값을 여기 변형해 가셔서 위치값을 보시면 X와 Y축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3D로 변경을 해가지고 날아가게끔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자, 3D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두 개 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님 같은 요게 버튼 하나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컴프레이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요 정확하게 3D가 구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체크를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개 다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3D 레이어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자, 이 나비의 위치값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한번 해놔 보세요. 하나는 슬라이드로 만든 거고 하나는 또 뭘로 만든 거였어요. 그냥 여러분이 직접 Y축에 회전값을 준 두 개의 나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를 3D 상태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나비가 요렇게 날고 있지는 않죠. 그죠? 실질적으로 날아가려면 얘가 회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 X축 회전이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값을 요렇게 한번 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죠. 그래서 얘가 요런 모양으로 되게끔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Z의 회전값을 요렇게 틀어보세요. X의 회전값을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뒤에 날개가 보일 수 있게끔 요 정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Z의 회전값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고자 원하는 방향 쪽으로 턴을 시키면 좋겠네요. 자, 크기는 너무 크니까 비율값을 좀 줄이셔서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해요. 일단은 여러분이 X축과 Y축 회전값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율을 줄여서 나비가 요 정도 크기가 되게끔 50% 정도로 줄여볼까요? 너무 줄였네. 한 70% 정도 줄여볼까요? 이렇게 되게. 그리고 나서 이 나비를 어느 쪽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냐면 끌어다가 이쪽 화면 바깥쪽에다가 빼보세요. 화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놓으시고 자,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X축에서 Y축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Z축까지를 이동을 해서 자, 공간감을 넣어서 여러분이 이걸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한번 해봅시까요?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0프레임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얘를 70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됐어요? 자, 80프레임 정도까지로 늘려볼까요? 80프레임 정도에다 놓으시고 얘를 쭉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쪽 코너로 이렇게 가게. 안 보이게? 응, 안 보일 때까지. 뭐 보이게 놔도 상관은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놓아보면 자, 뭐만 지금 조정이 돼요? X축과 Y축의 위치값만 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Z축의 값을 여러분이 자, 이렇게 많이 줘봐요. 이렇게 값을 크게 나비를 보면서 크게 줘봐요. 그러면 자, 뒤로 쭉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비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졌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뒤로 쭉 빼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날아가나요? 반듯하게 날아가는 게 저는 싫어요 하시는 분은 중간에 키프레임을 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날아왔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방법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자, 얘가 이렇게 날아왔다가 저쪽 뒤쪽으로 턴해서 날아가게끔 바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나비, 이제 나머지 나비, 버터플라이로 만든 나비도 같은 방법으로다가 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플라이를 활성화시켜서 변형에 자, 먼저 X 회전값을 여러분이 이렇게 회전을 하시고 모양이 얘가 이렇게 되게. 자, 그 다음에 Y, Z축 회전을 이용을 하셔서 얘가 가고자 원하는 방향 쪽으로 틉니다. 자, 이렇게 되게 X축 값을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Z 회전축 값을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는 얘가 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날아가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따라서 방향을 이렇게 틀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원하는 방향과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비율 값을 줄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얘를 아까와 같이 이쪽 끝에다가 갖다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위치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Z축 값을 저 멀리 있게끔 이렇게 값을 많이 주세요. 처음에 위치에 Z축 값을 많이 주시면 자, 이렇게 나비가 작아지면서 저 멀리 있는 기분이 들죠? 이때 저 화면 밖으로 빼놓으시고 얘가 이렇게 날아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8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 이번에는 나비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오게 합니다. 이렇게요. 나비를 끌어다가 이쪽으로.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서는 자, 나비가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Z축 값에 자, 마이너스 값을 줘갖고 이렇게 쭉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서 얘를 이렇게 놓고 보고면서 이렇게 점점점 값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3, 400 정도 되게 이렇게 하면 나비가 점점점 커 보이죠? 그래 놓고 요 바깥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비가 자, 저 멀리서 이렇게 날아오는 그 느낌으로 표현이 됐죠. 됐나요? 잘 되셨어요? 자, 한 마리만 더 복제를 하셔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만든 나비를 그냥
복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러면 나비 하나가 똑같은 나비 하나가 복제가 됐을 거예요. 자, 이때 변형에 가셔서 이 기준점의 위치 부분만 얘를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바꿔 놔봤더니 얘를 마우스 나비의 모양이 좀 회전이 돼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값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맨 끝에 위치값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그래야 비켜가지고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 위치며 모양을 잘 바꿔서 해주시고, 자, 얘는요, 얘는 시간차를 두고 좀 늦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얘를 뒤로 밀어서, 프레임 수를 뒤로 밀어서 이렇게 뒤에 나오게. 잘 됐어요? 자, 3마리만 그냥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나비 3마리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배경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배경은 뭘로 만들 거냐면 일단 하나를 불러와 보도록 하죠. 컨트롤 I 누르셔서 스타라고 해서 되어져 있는 배경이 있어요. 얘를 배경을 자, 스타 JPG라고 나와 있는 이 배경을 끌어다가 맨 밑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보세요. 이 배경은 어디서 구했나요? 라고 하면 어제 여러분 배경 구해봤죠? 우주라고 해서 이미지. 그 이미지하고 똑같죠? 비슷한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별이 들어있는 우주 이미지 어제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한 겁니다. 되셨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그 눈이 오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눈이 오는 효과. 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눈이 오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단색, 흰색의 사각형을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색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최대 컴포지션 크기를 클릭을 하셔서 현재 폭의 높이 값을 유지한 채 흰색 단색의 눈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죠. 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눈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자,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이 만들어졌어요. 밑에 여러분 교재 제가 나눠드린 내용을 보면서 이 세부 옵션 값을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눈이다 라고 해서요. 그럼 이펙트 효과 얘를 선택하고 눈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이펙트 효과 중에 보시면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CC 스노우폴이라고 있을 거예요. CC 스노우폴 찾으셨어요? 시뮬레이션에 CC 스노우폴. 체크를 해주시고요. 됐어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그 값을 여기 보면 플래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값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값을 5천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5천 값을 그 다음에 사이즈는 5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5. 그 다음에 스피드라고 해서 나와 있는 값은 500 정도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리에이션 값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50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윈드 값은 얼마? 200. 여기 윈드 값은 200 정도 주시고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것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면 컴포지션 위스라고 해서 오리지널이라고 체크되어져 있죠. 얘를 꺼봐요. 끄면 자, 일단은 확인이 돼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끄자마자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윈드 값을 이렇게 한번 값을 이렇게 크게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옆으로 날아가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사이즈 값을 이렇게 크게 더 눌러봐요. 이렇게 바뀌죠, 이제. 이게 눈이 되게 하려면 그래서 이 값들을 세심하게 조정을 했을 때 그 값이 정확한 눈의 값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제가 변경하라고 적어져 있는 값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바꿔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보시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가면서 마음에 드는 그런 값으로. 쭉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됐어요, 여러분들요? 눈이 빨리 오게 하려면 스피드 값을 좀 크게 주고, 그죠? 눈이 천천히 오게 하려면은 스피드 값을 좀 줄이시고, 바람이 부는 듯한 표현을 많이 주고 싶으면 윈드 값을 많이 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바람이 좀 부는 듯한 기분으로 표현을 하면 윈드 값을 많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눈이 와요. 자, 눈은 오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 눈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보도록 하냐면 여기에다가 그로우라는 발광 효과를 줄 거예요. 발광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거에다가 적용이 되게끔 발광 효과를 주고 싶어요. 환상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 여기에다 각각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아랫부분에 적용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레이어에 그래서 새로 만들기 어저스트먼트를 한 거예요. 모양 조정 레이어. 모양이 아니라 조정 레이어. 찾으셨어요? 이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죠. 얘를 하나를 빈 레이어죠. 조정할 수 있는 빈 레이어를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 자, 효과 중에 무슨 효과를 발광 효과를 넣을 거예요. 효과를 클릭을 하시고 발광 효과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일라이즈, 스타일화이겠네요. 스타일화. 자, 여기에 그로우라고 있는가 봐봐요. 그로우 없어. 광선이라고 써져 있네요. 한글로 광선.
클릭해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광선 효과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자 이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멋스럽게 바꿔보도록 하죠. 광선의 임계값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를 조금 퍼센트 값을 30% 정도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30% 임계값을 자 조금 더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선의 반경이다 라고 해서 레디어스 값을 한 30 정도로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라고 해서 강도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강도, 이 강도를 0.7% 정도로 조정을 해보시고요. 살짝 낮춘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자, 모든 거에 광선 효과가 들어가 있죠? 네. 나비에도, 배경에도, 눈에도. JPG를 가지고 3D를 잘도 만들죠. 이거 다 뭐예요? 멈춰지는 이미지였잖아요.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 그만하고 싶어요? 여기 제가 좀 네. 생각이 드는 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그 뒤에다가 글씨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따라가게 하려고? 네. 그러면 글씨를 써가지고 그 나비의 포지션 위치 값을 그대로 따라가라 해서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죠. 글씨 써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연합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연합장으로. 스마트카드. 아, 저는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사실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3D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거기에다 효과 하나 더 넣었어요. 사실은 광학 보정이다라고 넣어보시고 여기에 카메라 효과까지 넣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펙트에 디스토트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그 컴프리헨션이라는 효과를 넣었죠. 컴프리헨션. 자,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은 자, 조정 레이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조정 레이어를 클릭을 하셨어요? 자, 이펙트 효과 중에 디스토트. 왜곡이 되겠네요. 왜곡에 옵틱 컴프레hen션. 광학 보정이다라고 찾았어요? 왜곡의 광학 보정. 자, 얘를 클릭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옵션에 보면 광학의 임계값이다라고 해서 이 값을 광선 말고요. 어문대 보고 있네 제가. 광선의 임계값은 요거 말고 밑에 있는 광학 보정을 봐야 되는데 어문대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여요? 광학 보정? 밑에 있죠, 밑에. 자, 이 광학 보정에 보면 여기 FOV 시야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있네요. FOV 시야 찾았어요?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이 값을 이렇게 많이 줬다가 이렇게 많이 줘봐요. 얼마 정도 줘보냐면 한 130 정도 줘봐요. 130. 그럼 여기가 동그랗게 이렇게 말려요, 안 말려요? 말리죠? 다시 0으로 줘봐요. 0.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펴지죠? 얘를 말렸다가 퍼지는 애니메이션을 줘볼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시야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얘를 체크를 하시고, 아니 그냥 처음에는 말아진 상태에서 130 그냥 줘봐요. 130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최적 픽셀이다라고 얘를 체크를 해줘봐요. 최적의 픽셀.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놓으시고 나비가 그러면 이쪽 코너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중간에 펴지게 할 거예요. 80프레임으로 한번 가봐요. 치 80프레임에서부터 90프레임까지는 여러분이 여기 프레임을 60프레임부터 펴지게 해야 돼요. 나비가 보여지는 지점부터 60프레임 정도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광하게 시야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봐요.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8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 60에 80에다 놓고 그 다음 여기를 빵 이렇게 해봐요. 빵.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처음에 돌아요. 돌다가 얘가 서서히 이렇게 펴지면서 평면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봤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때 배경이 조금 달라져야 여러분이 조금 더 현실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 부분에 여기 스타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얘를 스케일 값을 변형의 스케일 값을 여기 스케일 값 얘를 살짝 줄여봐요. 이렇게 한 70% 정도로 줄여볼까요? 몇 퍼센트 정도 정확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40% 정도로 줄여보라고 했네. 40% 한번 줄여봐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네요. 이렇게 40%는 조금 더 너무 많이 줄였네. 그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줄여놓긴 했는데 좀 40%로 줄이니까 어느 부분에 여기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약간 공간감이 생겨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펴질 때 보니까 이 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배경이 작게 줄어드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로 조정을 했어요. 마지막에 카메라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완성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왜냐면 카메라 기능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카메라 기능을 주기 위해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를 다시 만듭니다. 자 카메라 기능을 만들어서 완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컴포지션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완성이다 라고 써봐요. 완성. 그 다음에 자 그 나머지 값은 그대로 가시고요. 지속시간이고 뭐고 그대로 한번 가요. 그리고 확인 해서 자 완성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컴포지션에 보기에서 없어져 버렸네요. 여기 컴포지션이 창에서 컴포지션 빼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자, 창에서 프로젝트. 얘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제 거가 꺼져 버렸네요. 프로젝트로 다시 와요. 왔어요, 여러분?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만든 배경 보이시죠? 자, 이 배경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자, 완성된 배경이 이렇게 얘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가. 자, 여기다가 우리는 카메라를 줘가지고 완성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여러분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카메라를 만드는데 얘에 3D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이걸 3D로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는 굳이 카메라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3D까지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카메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카메라. 그러면 원노드 카메라와 투노드 카메라를 선택하라고 묻습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원노드 카메라라고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보는 시점이 하나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투노드 하게 되면 두 개로 여러분이 편집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게 투노드입니다. 투노드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원노드로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전 설정에 가서 그 카메라의 광학 렌즈를 선택을 하라는 건데 보통 표준이 35mm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광학 렌즈 같은 경우가 28mm 정도를 씁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는 이유는요. 요걸 선택을 하면 카메라의 기본 세팅 값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카메라로 모든 설정을 다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런 기술은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사전 설정 값에서 카메라의 크기만, 렌즈 크기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나머지 무엇이 조정이 된다? 세팅 값이 모두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렌즈가 여기서 표준 렌즈가 50이 표준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학 렌즈는 35mm짜리 렌즈를 광학 렌즈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커지면 커질 수 있는 이런 값들은 망원 렌즈 이렇게 표현하죠. 망원 렌즈. 또 다른 말로는 협광 렌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렌즈들은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을 주는 데는 적합한 렌즈들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냐면 실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카메라맨들 있죠. 방송용 카메라맨들 저 멀리 있는 것을 쭉 끌어갖고 이렇게 보는 렌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쓰는 것들은 우리는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카메라 렌즈는 28이나 35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50 표준짜리도 별로 많이 안 써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쓴다라고 하면 3개 정도 50, 35, 28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28짜리를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생긴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카메라의 뷰어 값을 여러분이 보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뷰어가 원뷰로 되어 있어요. 원뷰. 그리고 여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활성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미리 보기 뿐만 이것만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카메라 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투 뷰로 나누는데 자 가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뷰의 가로 선택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활성 카메라와 그 다음에 자 보고자 원하는 쪽에 카메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화면이 두 개로 쪼개어지죠. 그래서 활성 카메라는 여러분이 작업하는 미리 보기 화면 이제까지 봤던 카메라가 활성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카메라가 나왔어요. 이렇게 화면을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무슨 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위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여러분이 보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여기를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자 이쪽에 뭐가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테두리에 파란색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뷰 자체를 이쪽 뷰를 선택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러면 활성에 가서 파란색이 보여지죠. 이해되셨어요? 자, 위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바꿀 겁니다. 자, 위쪽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작업하기가 여러분이 힘들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보기로 바꿔놓으세요. 이렇게 사용자 정의 보기.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에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잠깐 꺼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 밑에 배경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3D 컴프라고 해서 나와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커서를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꺼셨어요? 끄시면 이 배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잠깐 꺼 놓으시고 이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카메라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활성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지금 현재 지구본 모양이 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해야 하네요. 하죠. 자, 이것을 여러분 조금 확대를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보일 거예요. 보여요? 카메라에 이걸 가지고 자, 여기 있는 파란색에다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 봐요. 그러면 자, 무엇이 움직여지나요? 이 카메라의 초점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그죠? 이 물체가 가까이 보였다가 크게 보였다가 작게 보였다가 해죠. 이거 이제 줌인, 줌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러면 자, 빨간색에다 놓고 한번 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죠? X축으로 움직이죠. X축으로 왔다 갔다가 돼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놓고 움직여봐요. 그러면 Y축으로 이동이 되죠? 자, 이제까지 배웠던 X, Y, Z축의 의미가 카메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X축 이동할 때, 자, 초록색은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예요? Z축. 그러면 여러분 TV에 보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자, 어떤 연예인이 카메라를 보고서 이거 싫어 좋아 그러면은 싫어 할 때 이렇게 한 거 봤어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쓴다라는 거예요. 카메라로 뭘 쓰는지 대충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는 뭘로 조정을 해볼 거냐면 그럼 애니메이션을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거 이게 뭐예요? Z축이죠? 자, Z축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줄 거예요. 그 값을 자, 어디에다가 10프레임에다가 자, 카메라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카메라 옵션 값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 일일이 조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 값들을 아까 28 하면 자동으로 쭉 맞췄다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 옵션 부분은 여러분이 만지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자, 변형해서 세부적으로 완전히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만지셔야 되겠죠. 피사체에 뭐 이렇게 렌즈를 얼마나 열고 닫냐, 조리개를 열고 닫냐에 따라서 값들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10프레임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10프레임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카메라의 포지션, 즉 위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위치 값을 지금 현재 있는 그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어느 정도를 맞췄는지. 640에 자, 얼마로 맞췄어요? 360으로 맞춰놓고, 그러니까 정중앙에다가 맞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1000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 Z축을 마이너스 1000을 준 거죠. 자, 요 정도 확대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자, 타임 인디케이터를 어디다 갖다 놓으시고요. 8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자, 640에 380은 똑같이 하되, 자, 무엇만 여기 있는 마이너스 50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마이너스 500 주지 말고 일단 마우스로 이렇게 한번 끌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로 쭉 후퇴하는 거죠. 카메라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아닌 플러스 값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죠. 카메라로 봤을 때는 쭉 잡아당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이 값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00이라는 얘기는 더 쭉 잡아당겨서 이 부분이, 자, 확대된 부분이 마이너스 500 이제 써봐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부분에 아까 이미지가 어떻게 됐었어요? 이미지를 줄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됐었어요? 이미지가 잘리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카메라로 조정을 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 잡아당기니까, 카메라로 잡아당기니까 이게 확대되는 모션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카메라까지 넣어가지고 완성을 해본 거죠. 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를 더 익히자라는 개념이에요. 이 카메라의 개념을. 원노드 카메라는 쉽지요. 뭐만 익히면 되니까. X, Y, Z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X는 뭐였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Y는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Z는요, 줌인, 줌아웃.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이 카메라로, 원노드 카메라로는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자, 이거를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X, Y, Z 값을 마구 막 움직여 봐야 하는 거예요. X축이나 Y축이나 Z축을 자꾸 막 심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좋아요. 좀 쉬었다가 이제 투노드짜리도, 원노드도, 투노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초크하트라는 것을 예제를 만든 거예요. 초크하트로서는 이제 제가 뭘 주로 설명을 할 거냐면 라이트하고, 라이트는 뭐예요? 빛이죠? 빛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카메라까지 해서, 자, 확실하게 카메라를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